2022년 6월 21일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일 때 이 내용을 다루는 건 하드 이슈 통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쏙쏙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자, 기사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기사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뉴스를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기사를 보니까 뭐 이거죠. 자, 뭐 어쨌든 전부 다 6월 21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내용도 좀 달려 있는데, 뭐 대장동 방지법, 고령화, 절벽에 뭐 건설업체 뭐 기준금리 인상 후 매매 수급지수 얼어붙었다. 자, 오늘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6월 21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전월세 5% 내로 올린 집주인, 2년 실거주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뭐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전월세 5% 내 올린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확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임대차 안정, 부동산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1주택 계획 다주택자라도 혜택을 준다. 뭐 갱신 임차인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 8월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취지, 전문가들 임대차 3법 개편이 근본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상생 임대인 5%를 지키는 분들, 제도 확대 방안, 현행은 이거 현행 복잡하니까요. 확대안 해서 실거주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주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있으면 내가 뭐 1년 동안 가서 들어가야지만 뭐 비과세를 해준다, 이런 게 사실은 말이 안 됐어요. 근데 임차인이 있어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에 요건을 완전히 면제를 해준다. 5% 이내만 지켜준다면 이런 부분이죠. 예. 또 계약 시점에 다주택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에서 1주택 되면 적용한다라는 부분. 어쨌든 상생 임대인이라는 거는 전월세 가격을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용 대상 2024년 12월 말까지 하는 거고요. 시행은 올해 7월 이후부터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이 되는 거니까 바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내용은 나왔는데요. 상생임대인, 즉 5%를 안 올리는 임대인, 즉 집주인 같은 경우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월세를 내고 있는 월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부담 변화해가지고 연간 월세 지출액이 360만 원이었다. 한 달에 30만 원씩을 월세로 내신 분이 세액 공제율이 12%였었는데 이거를 15%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60만 원에 대한 월세를 내고 있는데 세액 공제라는 부분이 43만 원으로 43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늘었으니까 공제율이 늘었다. 그러면 세금 혜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자, 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 자, 종합부동산세는 7월 달에 정확하게 개정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담겨져 있어요, 내용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1주택일 경우라면은 종부세가 뭐 이런 식으로 한 15만 원인데 2주택일 경우라면은 현행 3,200에서 400만 원, 뭐 얼마에서 얼마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가 10억 원인 집이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됐다면 종부세가 2,1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거는 일단은 상속주택에 대한 부분을 주택수로 산정하지를 않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지방 공시가 3억 이하의 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부분하고요. 1주택대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인데 한시적으로 지금 플러스 3억을 해서 지금 14억으로 올려놨죠. 예. 또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 공시 혜택을 요거를 이제 줬다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1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혜택이 자꾸 늘어날 수 있는데 2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손을 못 대고는 있는데 그것도 손을 대긴 할 텐데, 어쨌든 어쩌다가 2주택이 된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에 대한 저가주택을 살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청년 40만 보금자리 한도 2,900만 원 증가, 최초 10년 원리금 초봉 1,528만 원 줄어. 그래서 요거는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초기에 조금씩 상환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을 늘려가는 방식을 도입해서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현실적인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생애 최초에 대한 부분에서 LTV 같은 경우는 80%로 완화되고 대출한도 4억에서 6억으로 확대된다 부분. 또 올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3단계를 시행해서 생활밀정 규제를 보완하고 DSR 산정식 장래소득 산정 방식 개선의 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출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분양금액이 1.5에서 많게는 4% 정도는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의 실질적인 내용들, 요거죠. 이사비 대출이자 소송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을 하고, 준공 10년 내 유사단자 비교를 하고 자재가 급등 시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현실에 맞춰서 분양가 상한제를 조정을 하겠다. 근데 이것도 조금 좀 약한 혜택이 아닌가 싶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어찌 보면 지금 거의 반값 아파트 수준으로 지금 분양이 될 금액 선인데,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금 해야지만 사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혜택이 늘어나지, 그렇지 않고선 계속 이 정도 이렇게 늘려가는 수준에서 한다는 거는 정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아직은 암울한, 이 정도 운원안이 젖주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불만이 좀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늘리긴 역부족이다 하는데, 어쨌든 자, 요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대구나 세종 등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인데, 투기가을 지구라든지 조정 지역 대상 지역이라든지 요거 좀 많은 곳들 좀 해제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묶이는 게 많아요. 투기가을 지구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사실 여기에 묶이면 대출 규제가 우선 따르고요. 그리고 나서 투기가을 지구 같은 경우는 둘 다 공통은 대출 규제. 투기가을 지구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따라가는 거고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 이런 부분들의 규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해제됐을 경우에 소위 일단 종부세만이라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조정대상구역에 대한 부분과 비조정대상구역의 이 주택수에 맞는 1주택이다, 2주택이다, 3주택에 맞는 세율이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은 분들에 대한 관심사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양도 대신 증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주택수가 많아서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면 차라리 집을 좀 팔아야지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을 1년간 폐지되긴 했는데 막상 또 팔려니까 이거 집값이 왜 이렇게 떨어져서 억울한데 이거 놔두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팔려니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여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많이 없겠죠. 시장이 많이 나오려면 내가 팔아야 될 물건들도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를 한다면요, 조금 대폭적으로 이렇게 좀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뭐 취득세 최대 2만 원, 200만 원 깎아준다. 이것도 너무 작다. 예. 언급했다시피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대폭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 첫발. 이게 뭐 저하고 시각이 비슷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기대에 못 미친 규제 완화 시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신 미세 조정에 그쳤고요. 주택 공급 촉진 효과 크지 않을 듯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너무 센 강한 완화보다는 우선은 눈치 보기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내놓긴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시장에서 좀 이렇게 약발이 맥히지 않는다. 그야말로 이제 정상화 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 너무 먼 발걸음이다 생각하면 또 한 번 정책을 좀 보완을 하고 좀 강력한 제도로 이렇게 맞춰가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평창 땅 사들 10명 중 7명 외지인, 강원도 토지 관심 급증, 규제적 해제, 그리고 금리 인상 아파트 수급지수 얼어붙었다.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방식 바뀔까? 고령자 다가구 자녀 위한 전세 임대주택 공급하고 고령자 주택명의 절벽에 국내 인구 이동 47년 만에 최저. 대장동 방지법 시행, 개발업체 부당 입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6월 21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앞으로 이제 또 제도 개선할 타이밍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좀 자세한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요. 아마도 계속해서 이런 그 6월 21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중심으로 좀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핫 이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